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나는 생각했다. 3년이었다. 햇수로 꼬박 3년 동안 나는 이 남자, 진우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왔다. 고열에 시달리는 그의 모습은 안쓰러웠지만 이제는 연민조차도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나는 내일 당장이라도 결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만큼 나는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우리는 한 가족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낯선 여자의 이름이 알려주었다. 은혜야, 가지마. 작게 운걸거리는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열기만큼이나 내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의 열기가 아니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3년의 세월을 헛되이 보냈다는 절망감이었다. 은혜.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진우의 회사에서 능력 있고 예쁘기로 소문난 신입사원이었다. 나는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도 애써 외면했다. 그의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있는 나에게. 그런 불안감은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3년 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왔다. 나는 한때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다. 하지만 부모님의 사업이 망하고 집안이 어려워지자 나의 꿈은 사치가 되었다. 그때 진우가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꼭 성공해서 네 꿈을 다시 이뤄줄게. 그의 말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나는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렇게 나의 꿈은 그의 꿈이 되었고 나의 삶은 그의 삶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다. 나는 화구 대신 키보드를 두드렸고 그림 대신 그의 뒷바라지를 했다. 그의 꿈이 곧 나의 꿈이었기에 나는 그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의 회사 동료들이 모두 퇴근하고 난 한밤중에 그를 위해 도시락을 싸서 회사로 찾아갔다. 아픈 그를 위해 밤새 간호를 하고 그의 사업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했다. 나의 월급 대부분은 그의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나갔다.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한 대신 그가 성공하여 나를 다시 빛나게 해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늘 밤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는 열에 들뜬 와중에도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3년 동안의 나의 희생과 헌신은 그에게 그저 당연한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귀찮은 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여자가 자리하고 있었고 나는 그저 그 자리가 비어있는 동안 그의 옆을 지키는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나는 지난 세월이 무섭도록 후회되었다. 나의 가장 아름다웠던 젊음을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쏟아부었다. 그의 방을 조용히 나왔다. 내 방에 들어와 짐을 챙겼다. 많은 짐은 없었다. 나의 모든 것은 진우를 위해 쓰였기에 내게 남은 것은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스케치북 한 권뿐이었다. 스케치북 속의 그림들은 한때 빛나던 나의 꿈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는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바라보았다. 깊은 잠에 빠진 그는 평온해 보였다. 그는 내가 없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아니, 설사 눈치챈다 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현관문을 조용히 열고 나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내 얼굴을 스쳤다. 지난 3년간 억눌렀던 나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나는 울면서 거리를 걸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게 남은 것은 텅 빈 마음과 갈 곳 없는 발걸음 뿐이었다. 내 이름은 미나, 30살이다. 나는 3년 전까지만 해도 꿈 많은 젊은 화가 지망생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꿈도, 사랑도, 그리고 나 자신도 모두 잃어버린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었다. 나는 이 밤이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랐다. 다시는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진우의 집을 나온 그날 밤, 나는 갈 곳이 없었다. 나에게 남은 것이라곤 몇 벌의 옷가지와 텅 빈 통장뿐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소록을 뒤져보았지만 딱히 연락할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3년 동안 진우에게만 매달려 살았던 나는 그들에게 연락할 염치도 없었다. 부모님은 내가 진우와 행복하게 지내는 줄로만 아셨다. 나는 그들에게 내 비참한 현실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다. 나는 결국 24시간 카페에 들어가 멍하니 앉아 밤을 새웠다.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나는 비로소 어제의 일이 현실임을 깨달았다. 지난 3년간의 나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고 살았는지, 나는 매일 새벽 진우를 위해 일어나 아침밥을 차려주었고, 그의 셔츠를 다렸으며, 그의 사업을 위해 잠을 줄여가며 자료를 모았다. 하지만 그는 나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가끔은 나의 그림을 보며 그런 거 그려서 뭐 해, 현실을 좀 봐라고 차갑게 말하기도 했다. 그의 말은 나를 갉아먹는 칼날과 같았다. 나는 그의 말에 내 꿈을 포기하고 그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았다. 나는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관심과 경멸뿐이었다. 우리는 한 집에서 살았지만 서로 다른 섬에 사는 사람처럼 외로웠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고 싶었지만 그는 늘 피곤하다며 나를 밀어냈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사랑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 눈빛은 늘 공허했다. 그의 마음속에 이미 다른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진우의 성공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의 집에서 나와 갈 곳을 잃고 헤매던 그때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미나 씨, 저 김비서입니다. 나는 김비서라는 이름을 기억해내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미나 씨, 아버님이 위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미나 씨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때 호련히 집을 떠나신 분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하셨고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살았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의 비서와 아버지의 위독 소식은 내게 혼란스럽기만 했다. 하지만 나는 이유 모를 불안감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만난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는 젊고 낯선 얼굴이 아닌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미나야,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고 그의 눈빛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를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이제서야 나타난 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눈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는 나에게 미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잠시 후 김 비서를 보며 말했다. 민에게 전부 다 말해줘. 그리고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나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만견자실했다. 그때 김 비서가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나 씨, 회장님께서는 미나 씨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채권자들이 회장님과 가족들을 위협했고 회장님은 미나 씨와 사모님을 지키기 위해 잠시 떠나신 겁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무책임한 가장이었지만 김 비서의 말에 따르면 아버지는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이었다.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다. 김 비서는 나에게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다. 회장님께서는 미나 씨를 항상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미나 씨에게 맡기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김 비서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았다. 그 서류에는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액수의 재산이 적혀 있었다. 나는 3년 동안의 나의 희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세상으로 던져지게 되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나는 유일한 상주였지만 찾아오는 조문객은 없었다. 대신 아버지를 따르던 회사 직원들만이 장례식장을 지켰다. 나는 그들의 눈빛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단순한 회장님이 아닌 인생의 멘토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에 대해 생각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김 비서는 나에게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 하나를 건넸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가족 사진과 함께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스케치북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나의 어린 시절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나의 모습, 웃고 있는 나의 모습. 아버지는 내가 떠난 후에도 나를 잊지 않고 늘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스케치북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나의 꿈을 잊고 살았던 나에게 아버지는 그림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계속해서 사랑을 전하고 계셨던 것이다. 김 비서는 나에게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회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것을 제안했다. 나는 망설였다. 평생 그림만 그렸고 회사 생활이라고는 단순한 사무 업무만 해본 내가 회사를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불안함을 김 비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김 비서는 나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미나 씨가 가진 잠재력을 믿으셨습니다. 미나 씨의 뛰어난 예술적 감각은 회사의 새로운 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나 씨는 그저 회장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미나 씨의 뜻대로 회사를 이끌어 주시면 됩니다. 나는 결국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것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에 바꿔놓을 거대한 결정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김 비서는 나의 전담 멘토가 되어 나를 도왔다. 나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업 경영에 대해 배웠다. 경제, 법률, 투자, 그리고 직원 관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젊음과 열정을 다시 되찾은 기분이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은 상상 이상이었다. 나는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이 무색할 만큼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텅 빈 마음은 여전했다.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다. 아버지의 유산은 내게 거대한 힘을 주었지만 그 힘이 나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나는 이 모든 부와 성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나의 초라함을 가려주기 위한 껍데기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회사를 더욱 성장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한 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새로운 시작임을 깨달았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지켜보신 것처럼 나도 아버지가 남기신 회사를 지키고 싶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모두 지우기로 했다. 3년 동안의 나의 흔적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머리를 단발로 자르고 세련된 정장을 입었다. 나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고 슬퍼 보이지 않았다. 나는 강인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으로 변해갔다. 이 모든 변화는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3년 전, 나는 사랑을 위해 꿈을 포기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나의 꿈을 다시 찾았고,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오직 나의 성공만을 위해 달려가기로 했다. 부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나의 새로운 삶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3년 만에 서울로 돌아왔을 때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낡은 옷 대신 몸에 딱 맞는 맞춤 정장을 입었고 불안한 눈빛 대신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가졌다. 나는 내가 떠났던 그때의 미나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대한 기업과 그 기업을 이끌어 나갈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가 생전에 운영하시던 회사의 새로운 대표로 취임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취임 직후부터 회사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회사였지만 나는 나의 색깔로 회사를 꾸려나가고 싶었다. 나는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야, 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했다. 나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나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재능 있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계획했다. 나의 꿈은 이제 나만의 것이 아닌 더 많은 사람들의 꿈이 되었다. 나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다.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칭찬했다. 젊은 나이에 저런 추진력과 감각을 가졌다니 놀랍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떤 허전함을 느꼈다. 이 모든 성공이 내가 그토록 바라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나는 이제 사랑을 원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게 상처와 배신만을 안겨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한 기업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위해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했다. 나는 그곳에서 낯선 얼굴의 젊은 남자를 만났다. 그는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표님께서 예술 분야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회사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진우였다. 3년 전 내가 모든 것을 바쳐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내게 버림받았다는 절망감을 안겨주었던 남자. 그는 여전히 잘생겼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금 지쳐 보였다. 그의 눈빛에서는 성공을 향한 야망보다는 불안함과 초조함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그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의 관심은 오직 내게서 얻어낼 사업적 이익뿐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건설의 김진우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명함을 받지 않았다. 대신 나의 비서를 시켜 명함을 받게 했다. 나는 그에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회사와 협력하고 싶으시면 저희 회사 기준에 맞는 제안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십시오. 나의 차가운 태도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그를 생각했다. 3년 전 그는 나를 비웃고 경멸했다. 그의 눈에는 나의 헌신과 사랑이 하찮은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내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3년 전의 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졌다. 나는 왜 그에게서 사랑을 갈구했는지, 왜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의 비서에게 말했다. 한성건설과의 협력은 보류하세요. 그 회사 대표에게는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요. 나의 말에 비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단지 그가 지난 3년간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부탁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게 하고 싶었다. 그의 후회에는 나에게 어떤 의미도 없었다. 나는 이제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에게서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다. 나의 삶은 이제 진우와는 상관없이 오직 나만의 것으로 채워질 것이었다. 진우와의 만남은 나에게 과거의 상처를 다시금 상기시켰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깨닫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말 한마디에 울고 웃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냉철한 판단력과 결단력을 가진 사업가였다. 그의 존재는 이제 나에게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저 지나간 과거의 한 페이지에 불과했다. 나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갔다. 아버지의 회사는 오래되었지만 나는 나의 감각으로 회사를 현대화시켰다. 나는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고 그들의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전시회를 기획했다.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꿈을 꾸게 된 것이었다. 나의 성공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아버지의 비서였던
김 비서와 함께 회사 법률 고문인 지훈을 만났다. 그는 내가 3년 동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삶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지훈은 나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지만 그의 눈빛은 맑고 깊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를 억만장자 상속녀가 아닌 한 사람의 여성으로 대해주었다. 그는 나의 성공에 대해 칭찬하지 않았고 나의 과거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그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다. 지훈은 나에게 아버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버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지만 한시도 나를 잊은 적이 없으셨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몰래 나의 그림들을 모아두셨다고 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돌아오면 이 그림들을 다시 보며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이 회사를 남겨주셨다고 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가 나에게 남기신 유산이 단순한 돈이나 회사가 아닌 내에 대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훈과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다. 그는 나에게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나의 성공에 대해 칭찬하지 않았지만 내가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미나 씨,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회장님께서도 미나 씨를 항상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의 텅 빈 마음을 조금씩 채워주었다. 나는 지훈에게서, 진우에게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이 아니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잔잔하지만 깊은 호수와 같은 감정이었다. 그는 나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그것은 서로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지훈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면서 나는 서서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난 3년의 세월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 모든 고통이 나에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지훈을 만나게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지훈과 함께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생전에 이루고 싶어 하셨던 꿈이었다. 나는 지훈과 함께 일하면서 그의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인품에 더욱 매료되었다. 그는 나의 사업 파트너이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 서로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 주었다. 나는 지훈에게서 사랑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랑인지 아직은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이 편곤함이 영원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진우는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업 제안서를 들고 회사로 찾아왔지만 번번이 내 비서에게 가로막혔다. 그는 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나의 과거를 들먹이며 내게 접근하려 했다. 미나야, 나야, 진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우리 3년이나 함께 했잖아. 내가 그때 좀 힘들어서 그랬던 건데 너도 이해해 줄 수 있잖아. 그의 메시지는 뻔뻔했고 그의 전화는 끈질겼다. 나는 그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 3년 전 내가 그에게 했던 모든 행동을 그는 지금 내게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절박함 속에서
나는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다. 그저 성공을 향한 욕망과 내가 가진 부에 대한 탐욕만이 보일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회사 로비에서 그와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나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때는 내가 정말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다시 나에게 돌아와줘. 제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물에서 진심을 읽을 수 없었다. 그의 눈물은 나를 향한 사랑의 눈물이 아닌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나는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김진우 씨, 당신에게는 나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경멸했을 때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의 후회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발 더 이상 나의 삶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 단호한 말에 그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그때 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나의 뒤에 서서 나를 보호하듯 나를 감싸 안았다. 김 대표님, 미나 씨에게 더 이상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진우는 지훈의 등장에 더욱 분노했다. 너 뭐야, 미나 옆에서 떨어져. 너도 저 여자의 돈을 보고 접근한 거 아니야. 그의 비난에 지훈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저는 미나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는 달리 미나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미나 씨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비로소 그녀의 가치를 깨달았지만 저는 처음부터 그녀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말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결국 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훈이 나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진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의 후회와 절망은 내게 어떤 감정적인 동요도 일으키지 못했다. 나는 그를 완전히 용서했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제 진우의 그림자가 아닌 지훈의 따뜻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고마워요. 지훈 씨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지훈은 나를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미나 씨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도 당신은 이미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당신 자신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3년 동안 진우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을 이제 지훈에게서 듣고 있었다. 나는 지훈에게서 진정한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지훈과의 관계는 나의 삶에 예상치 못한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의 옆에서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진우의 뻔뻔한 후회와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지훈의 존재는 내게 든든한 방패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곧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세상의 편견과 오해가 우리를 향해 칼날을 겨누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의 관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온갖 악성 댓글과 루머가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은 지훈을 돈을 노리고 접근한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빼앗으려는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들은 지훈이 나의 배경과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고 단정지었다. 지훈은 나보다 더 냉정하고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미나 씨,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미나 씨만 믿어주면 돼요.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나의 상처 때문에 만난 지훈이 이제는 나 때문에 상처받고 있었다. 나는 이 관계를 포기해야 할까 망설였다. 내가 지훈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심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편견과 싸워 이길 자신이 없었다. 나의 나약함은 다시금 나를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어들이려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진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나와 지훈의 관계를 비난했다. 미나는 돈을 위해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녀는 그런 여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배신은 숨긴 채 나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그의 악의적인 인터뷰는 사람들의 비난을 더욱 부추겼다. 나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잔인한 배신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 나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지훈에게 이별을 고하고 이 모든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 혼자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지훈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미나 씨, 도망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게 큰 울림을 주었다. 나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고 그에게 의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결국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훈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들 앞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진우에게 3년 동안 헌신했던 나의 삶, 그리고 그의 배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과정, 그리고 지훈을 만나게 된 이야기까지 나는 단 한순간도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저는 김진우 씨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지훈 씨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저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돈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진정한 사랑을 찾은 것입니다. 내 이야기에 기자들은 숙연해졌다. 그리고 지훈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다. 저는 미나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하고 아름답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그녀의 성공이나 재산이 아닌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지훈의 진심 어린 고백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기자회견 후 언론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사랑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훈과 함께라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진우를 향한 비난의 화살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고 그의 회사는 급격히 몰락했다. 나는 진우의 파멸을 보며 어떤 통쾌함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씁쓸함만이 남았다.
한때 내가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가 저렇게 비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지훈과 나는 더욱 단단해졌다. 언론의 관심과 비난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겨냈다. 지훈은 나를 향한 모든 비난과 오해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는 나의 방패였고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그의 존재는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뜨겁고 열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존중,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는 굳건한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미나 예술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그들의 꿈을 키워주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는 내가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꿈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다. 나의 꿈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젊은 예술가들의 꿈이 되었다. 재단 설립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들의 따뜻한 시선은 나에게 잊고 살았던 희망을 다시금 안겨주었다. 지우는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 나를 도왔다. 그는 단순히 나의 동반자가 아닌 나의 사업 파트너이자 인생의 조언자였다. 그는 언제나 나에게 냉철한 조언을 해주었고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뛰어난 능력과 따뜻한 인품에 더욱 매료되었다. 나는 그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막대한 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소박한 기쁨이었다. 나는 지훈과 함께 나의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나를 떠나고 나서도 몰래 나의 그림들을 보러 다니셨다고 했다. 그는 내가 그림을 그만두고 진우를 뒷바라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상심하셨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이 회사를 남겨주셨다.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나의 꿈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고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해 주신 분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사랑과 지훈의 사랑 속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나는 나의 상처를 치유하고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난 3년간의 고통이 나에게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고 지훈을 만나게 해주었음에 감사했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훈 씨, 우리 결혼해요. 당신과 함께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지훈은 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꼭 안아주었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그의 심장 소리는 평온했다. 나는 그의 심장 소리에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를 찾았다. 나는 이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 결혼은 우리의 삶을 더 완전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촐한 가족 식사를 선택했다. 지훈의 부모님과 나의 어머니, 그리고 우리를 지지해주던 몇몇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내가 다시 웃음을 되찾고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하시는 듯했다. 어머니의 눈물은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결혼 후 우리는 한강이 보이는 작은 아파트에 신혼집을 꾸렸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취향과 사랑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지훈은 아침마다 나를 위해 커피를 내렸고 나는 그를 위해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하루를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었고 그의 미소는 내게만 보여주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우리의 일상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우리는 함께 주말에 장을 보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나는 요리를 잘하지 못했지만 지훈은 내가 만든 음식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먹어주었다. 그는 나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었고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감동했다. 나는 그의 사랑 속에서 3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자존감을 되찾았다. 나는 이제 내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우는 나의 사업을 지지해 주었다. 그는 미나 예술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옆에서 끊임없이 도와주었다. 그는 내가 힘들어할 때마다 미나 씨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당신이 가진 예술적 감각은 누구보다 뛰어나요. 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그의 칭찬에 힘을 얻었고 더욱 열심히 일했다. 나의 꿈은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지훈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꿈이었다. 나는 지훈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과거를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진우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의 배신은 내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다. 그가 나를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그의 그늘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다시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훈을 만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모든 불행은 내게 행운을 가져다 주기 위한 예고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지훈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그의 심장 소리는 평온했고 나는 그 소리에서 깊은 안정감을 느꼈다. 나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나는 다시 화가가 되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나의 그림들은 더 이상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꿈속에서 웃었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다. 나는 지훈에게서 사랑을 받았고 아버지를 통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에 몸부림치지 않았다. 내 옆에는 언제나 나를 사랑해주는 지훈이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구원자였다. 나는 그를 통해 잃어버린 나 자신을 되찾았고 그는 나를 통해 잊고 살았던 사랑의 의미를 되찾았다. 우리의 사랑은 뜨겁고 열정적인 불꽃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따뜻한 촛불과 같았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수없이 바뀌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고 평화로웠다. 나는 아침마다 지훈을 위해 커피를 내리고 그는 내가 좋아하는 빵을 구워주었다. 우리는 함께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 식사를 만들었다. 우리의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는 내가 심은 꽃들이 만개했고 나는 그 꽃들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렸다. 나의 그림들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담고 있지 않았다. 사랑과 평온, 그리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함께 소파에 앉아 앨범을 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내가 3년 전 진우를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고 지훈을 만났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앨범 속의 과거를 보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슬프거나 아프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과정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지훈 씨,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나를 당신에게 데려다 주기 위한 길이었던 것 같아요. 나의 말에 지훈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미나 씨, 당신은 처음부터 빛나고 있었어요. 제가 당신의 빛을 발견했을 뿐이죠. 그의 말에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나를 위로해 주었다. 나는 그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았다. 한때 나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었다. 3년 동안의 헌신이 비난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다. 그리고 지훈은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사랑과 구원을 받았다. 진우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는 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의 후회는 내게 어떤 의미도 없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지만 용서할 수도 없었다. 나는 그저 그와 나의 과거가 모두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나의 삶에서 지워진 존재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돈이나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다. 나는 지훈과 함께하는 소박한 행복을 위해 살았다. 우리의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는 평범한 일상이었다. 나는 그와의 소박한 삶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깨달았다. 어느덧 해가 지고 창밖에는 아름다운 노을이 물들었다. 나는 지훈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손은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해주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댔다. 그의 심장 소리는 평온했고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나의 삶이 비로소 완성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나의 꿈, 그리고 잊고 살았던 나의 자존감. 나는 이 모든 것을 지훈과 함께 되찾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나만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